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인 등록 사용 의무인데요. 여기서부터 휴폐어까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요. 자, 1번 틀린 것입니다. 인장 미등록, 등록의 인장 미사용, 변경 인장 미등록 다 업무 정지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떻게 제재를 하는가, 요 제재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만 푼다라는 생각은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서식에 가는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상당히 쉬워요. 약 17가지의 암기사항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개공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서식에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서공이에요. 그럼 서공이 잘못하면 누가 혼내는가,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개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치를 안 받는다는 가정, 즉 이것을 안 받으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것이 무엇일까? 업무 정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르면 상치, 안 바르면 업무 정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이 위에 것 나머지의 경우는 자동으로 업무 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이죠, 정확하게. 이중, 거짓 계약서와 이중 계약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우리가 한 다운 계약서 한 10억 이렇게 적고, 당사자끼리는 15억 이렇게 적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의자를 바꾸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속중개 계약서입니다. 정속중개 계약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일단 공개할 것을 미공개, 이건 이렇게 좀 적을까요? 공개할 것을 미공개, 미공개할 것을 공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다 업무 정지예요. 관련 서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 소공의 경우는 자격 정지입니다. 근데 앞서 소공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노란색 잘 봐요. 이런 건 소공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기다 개입시키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중개계약서, 뭐 중개계약서는 소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개계약서 관련이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뭐 제출 잘못하여 업무 정지 받는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계도 짓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개공한테 두드려 팰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혼낼 수 있는 사람, 개공 혼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등록관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소공을 혼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격증 갖추고 있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라고 하는 게 좀 쉽겠죠. 자, 그런 관계성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2번.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죠. 분사무소 나오면 책임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아, 그게 아니군요, 이 문제. 분사무소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 인정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네요. 자, 1번에 2번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일단 중개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된 사무소죠. 일단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정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분사무소도 원칙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점, 흔히 말해요 분사무소죠. 제주도 있게 되면 하나의 도장이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뭐 물리적 불가능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보증을 한다면 그 보증에 한하여 분사무소는 별도의 도장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할 것이 이 분사무소는 대표자 보전 인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개념, 반드시 쓰는 거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고요. 자, 3번 좀 볼까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등 신청 시부터, 앞부분 신청 시부터 틀렸네요. 1번에 3번에서 기억할 것은 과거 기출 문제인데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돼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시다. 언제까지는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고 예외는 개설 등록할 때 또는 소공 고용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좀 더 줄여서 원칙은 업무 개시 전, 예외는 함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4번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요건, 요 4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업무 보정 설정이라고 들어보셨지 싶어요. 등록증 찾기 위해는 업무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인장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구별해 줘야 돼요. 다시 합시다. 등록증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업무 보정 설정. 일하기 위해 찾는 게 무엇이다? 인장 등록. 구별하고요. 자, 5번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2번 옳은 거 3번 바로 봐요. 이거 방금 얘기했죠.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여건과 관계없어요. 업무 보정이 그렇습니다. 해서 등록증 찾을 때 돈을 내라. 일할 때 도장 팔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 볼까요?
계공 등은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 벌써 틀렸죠? 자, 2번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봐요. 계공 등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금이 비결. 자, 그리고 계공과 소공,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 등록 이렇게 되죠. 자, 나머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2번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의 등록은 법인 대표자 보존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원칙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 또는 예외 이렇게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 보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3번 이게 답이고 4번 분사무소 나오면 중개보수 빼고 전부 다 어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5번 인장 등록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법인은 뭐 지금처럼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하면 되는데 개인용. 저 개인카면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인 계공이 있고요. 개인인 계공이 있고 그리고 개인인 소공이 있죠. 자, 이 두 계층, 즉 개인은요. 자인의 경우는 이 상업등기 규칙이 아닙니다. 인감증명법 아니에요.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으로 즉 성명, 자필, 이 가명 말고 본명으로 가로 세로 7mm, 30mm 도장 써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자, 이제 3번 볼까요?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다 풀고 틀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 풀고 나니까 틀린 거 몇 개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옳은 거 찾습니다. 기억. 계공은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까지 등록해라. 맞고요. 2번 법인 나오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 제출하는 거 맞고 3번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존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거 맞고 4번이 틀렸네요. 변경은 7일이죠. 우리 7일, 1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7일 가지고 합시다. 또 안 하면 또 그렇죠 여러분. 또 10일도 합시다. 자, 7일은 우리가 인장 등록 변경.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했는데 이것을 분실했다. 분실하면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설 등록 신청했습니다. 이 개설 등록을 신청해놓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등록 처분 통지 떨어집니까? 7일. 그리고 10일은 우리가 사무소 이전 그리고 해고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5번 문제로 간단하네요. 타당한 거 옳은 것이죠. 1번 계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반드시 등록한 인장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중개계약서 그러하지 않다. 아니에요. 무조건 제 과목에 숫자 나오는 게 이런 것이 있었죠. 일반 중개, 정속 중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전부 다 어떻게? 이 도장 써야 되고 2번 주된 사무소와 부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만 등록 관청 등록한다. 아니에요. 등록 아니에요. 일단 법인 인장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자, 2번 문제 5번에 2번 좀 보충할까요? 자, 한 번만 더 기억합시다. 우리 그 서브 노트에는 있으니까 저는 판서만 할게요. 꼭 기억할 것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구별하자.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일단 신고한 인장, 우리가 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의 도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줄여서 기억을 하시고요. 원칙은 상업등기 규칙 등록이고요. 예외는 대표자 보조. 좀 날렸을게요.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한데 계속 틀렸고 3번은 10일인데 7일 됐어. 7일인데 10일 됐어. 틀렸고요. 4번이 답이고 5번 인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자, 5번은 다 반복적 문제죠. 자, 6번 문제는 법인이 아닌 계공이라면 인감증명법 사라졌습니다. 해서 주민등록표하고 가족관계 등본 여기 있는 7mm, 30mm 도장 써야 돼요. 7번에 2번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확인하면 되죠. 자, 7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7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르지 못한 틀린 거 찾는데 1번 기억해야 돼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등록등 인정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문서 법적 효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무진장 어렵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이 법령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당사자가 무효가 되는 사유 있을까? 없다가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어디까지나 계공 본인에 관한 문제이지 당사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서명 및 날인 도장 안 찍었다. 세 번째 무등록 계공하고 했다.
전부 다 효력은 있냐 없냐?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합시다. 도장 안 찍었어. 거래 계약서 안 썼어. 무등록 개공이야. 효력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개의치 말고요. 3번 일단 틀렸고요. 4번 볼까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중개계약서 등 주요 문서 날인 할일 경우 등록 등 인정서라 맞고요. 5번 봐요. 개공은 6월에 업무정지, 소공은 6개월 이하의 자기정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꼭 기억할 것이 이렇습니다. 자, 파란색 잡았어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상대적 등록 취소, 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며 요 두 가지를 안 바르면, 즉 상치를 안 바르면 얘들은 업무정지 간다. 가능하시겠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도 업무정지다. 그래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격증 교반 시도지사, 자시도는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자격정지하되 요 두 가지는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들은 유치하죠. 10mm, 40mm가 아니고 7월 30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기출문제 나온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전, 이게 실제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뭐, 한번 웃고 치울까요? 예전에 제가 한창 문제 만들고 하기로 참고 문제를 보는데, 요게 사진 크기예요, 사진 크기. 사진 크기가 1, 2, 3, 4, 5 나와가지고 저도 그 문제 보고 틀렸습니다, 실은. 어떻게 나왔냐면, 1번. 사진 가로 3cm, 4cm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3.54. 제가 태어나가지고 사진 크기를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가 이 자격증의 초기 모델이었었어요.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듯이 도장 크기 3mm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7mm, 30mm, 7월 30일 그렇게 외우는데 저는 이건 좀 심하다 이겁니다. 나머지 뭐 그대로 보시고요. 자, 이제 80페이지 볼까요? 휴업 또는 폐업. 자, 옳게 기술한 것입니다. 1번.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등록증 첨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자, 요거 1번 지문 조심하죠. 1번인가요? 1번에서 기억할게요. 여러분이 어디 틀렸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체크링 하지 말고요. 자, 요게 1번 지문이고요. 이 세 개의 지문 중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올바른 거.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책 보지 마세요.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틀려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첫 번째 거 왜 틀렸을까? 두 번째 건요. 기준 빠져서 그래요. 세 번째 거 한 글자. 자,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3월 초가 휴업하고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고 초가고요. 이런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만 나온다 이겁니다. 2번 휴업 신고의 경우 사전 신고하며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체크링 하지 말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 적어보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 명, 이후에 보, 자, 등. 자, 개가 뭐예요? 개시 의무 위반, 상호 명칭 위반, 이전 신고 위반, 휴업. 그리고 업무 보전 설정 미교부, 미설명 미교부, 자격증 미반납, 등록증 미반납.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시험 매회 나옵니다. 자, 이제 4번. 3번도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수등록 후 3월 초가 영업 개시하지 않으면 행정형벌이 아니고 과태료, 100짜리 과태료고요. 4번이 답이고 5번. 분사무소, 주사무소 별도 휴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같이 각각 둘 다 합니다. 이 1번에서 5번에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5번 지문에 주의할 것은 이 만약에 본점이라 할까 주된 사무소 다 본점이죠. 이게 일종의 본점입니다. 자, 이 주된 사무소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폐업. 주된 사무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분사무소도 폐업이 될까요? 요것만 함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다면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요 주된 사무소가 폐업하면 분사무소도 폐업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분사무소가 폐업한다. 주된 사무소 폐업될까? 그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동일이고 나머지 다 각각입니다. 자, 2번 문제 타당하지 않은 거 1번. 개공 3월 초과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신고하며 이견 등록증 첨부하라라고 돼 있죠.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등록증 첨부하는 것은 휴폐업할 때 원본을 가져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첨부란 말은 직접 반문만 가능합니다. 즉 2번에서 1번 지문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휴폐업 신고는 동일 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전 신고이며 세 번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도에 관한 것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이때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요. 폐업 신고 요 신고의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을 첨부란 글자가 무엇이냐? 직접 방문을 이야기할 때 첨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등록증은 사무소 휴업 폐업이니까 원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휴업해놓고 연장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개 신고의 경우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사무소 이전 가능하나 다른 계공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종사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중 소속 때문에. 3번. 휴업은 원칙 6월 초과할 수 없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번. 휴업증이 계공업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나 업무정지는 가능. 뒤바뀌어 있어요. 휴업은 여러분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트 다 있으니까 노트 참고로 하세요. 무작정 적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정지기간 내라는 가정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자, 휴업이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중에도 사무소 이전 가능할까? 가능해요. 둘 다. 자, 폐업될까? 됩니다. 폐업하고 나서 개설 등록이 될까? 얘는 정지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정지기간이 끝났다 하면 됩니다. 또는 6개월이 지났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휴업은 되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요. 자, 3번. 휴업과 폐업이다. 틀린 거 1번. 3개월만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 없어야 된다. 왜? 3월 초과니까. 2번. 휴업과 폐업 신고 경우 전자문서 신고 불가이며 방문 신고 허용. 자, 어디 갔죠? 첨부란 글자가 있는 건 직접 방문이에요. 전부 다. 3번. 휴업 기간 중에 개공은 그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 폐업 후 다시 등록 모두 가능. 4번. 3번 특별한 내용 없죠? 앞서 다 했던 거니까. 조금 보충한다면 여러분 요 얘기에서 하나만 더 보충합시다. 조금 더 보충해요. 여러분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격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사무소에 관한 것이고 업무 정지할 때 자격증 첨부할까요? 안 해요. 휴업은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돌려받아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에 반한 어떤 횟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휴업할 때 등록증 첨부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즉시 반환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보충하시고요. 3번에다가 자 4번 휴업증이 개공이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기간 제한 없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의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간 제한 없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의해 등록을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 해설 잠깐만 보세요. 현행법은 휴업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총 휴업기간이나 휴업기간 변경 횟수 제한 없다 해서 올바른 답이거든요. 4번이. 결국 3번에 답이 없습니다. 그거 책이 좀 잘못됐네요. 4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휴업증인 개공에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기간 제한 없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그 예전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어서 이 문제 낸 것 같은데 4번 풀지 마십시오. 4번. 네. 하지 마세요. 일단 4번, 3번에 4번 올바른 말입니다. 자, 5번 봐요. 휴업 폐업 신고하고자 할 경우 휴업 폐업 신고 등록증 첨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 3번에 4번 좀 더 보충해 드릴까요? 그렇게 두면 또 여러분 오해하니까. 답 없어요. 3번에. 자, 봅시다. 일단 휴업을 하게 되면 원칙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예외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은 여러분이 확대할 수도 있고요.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확대, 즉 연장이라고 하죠. 연장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좀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옳은 거 볼까요? 1번. 개공은 3월 이상 벌써 틀렸죠. 3월 초과죠. 그리고 원칙 6개월 맞고요. 2번. 개공이 휴업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 하이한다 했는데 2번 자세히 보세요. 3월 초과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출이고요.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 6월 초과할 경우 휴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 휴업 변경 신고 아니에요. 변경은 그냥 이유만 있으면 돼요. 이유. 자, 4번이 답이고 5번. 개공이 사망할 경우 개공과 세대 같이 하는 자는 지체 없이 등록증 첨부에 통지한다. 아니에요. 옛날 것입니다. 만약에 개공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살아 있었을 때 폐업하게 되면 스스로 등록증 가져가서 폐업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즉 개인인 개공이라면 사망이고 법인이라면 해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사망과 해산이 있게 되면 이는 청문이 없는 자동 실효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폐업 신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자, 5번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6번 문제. 요 문제네요. 틀린 거 봐요. 1번. 휴업 중인 개공은 폐업 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등록 신청을 잘못 읽었네요, 제가. 예. 1번 다시 봐요. 휴업 중인 개공은 폐업 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밑에 긁어버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2번. 휴업 중인 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기 신고하여야 하나 업무정지 중에 있는 자는 별도 신고업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자격증 적었던 거 기억하세요? 자격증 업무정지 청부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휴업은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재기 신고해야 된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고요. 3번. 개공은 휴업 신고 업무정지 처분 등록증 첨부. 얘 등록증 첨부 없다고 했잖아, 업무정지. 3번 틀렸고. 4번. 개공은 휴업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폐업, 중개사무소 폐업 및 사무소 이전 가능하고요. 5번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업무정지 있죠. 요 업무정지요. 업무정지에서 기억할 것은 이게 중개업에 관해서 발생하느냐 매수 신청에서 발생하느냐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중개업에서 발생을 하게 돼버리면 이 업무정지는요. 말 그대로 그냥 중지, 즉 정지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이 매수 신청에서 업무 정지를 받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해요. 입구에다가 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업무 정지 먹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정지 받게 되면 표기를 하지만 문에다가 얘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에 넘어가고요. 자, 8번 해보도록 합시다. 8번, 9번 하고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10번은 여러분이 뭐 다 해당하니까 10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문제만 하고 제가 판서 다 쓰겠습니다. 기억,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할 수 있다. 아니에요. 휴업 폐업 신고는 첨부, 즉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고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법인의 개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했죠. 여러분이 다 각각인데 주된 사무소 부도, 즉 폐업을 하게 되면 분사무소 따라 폐업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각각. 이것, 치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할 경우 6월 이상.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유만 있다면 뭐든지 다 돼요. 발의 무좀 치료하기 위해서 1년 가능해요. 해외에 이 외국분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10년. 이거 다 가능해요. 어떤 이유라도 가능해요. 태평양 낚시하러 한 5년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자, 리얼.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과점 미리 신고. 무조건 휴폐업 신고는 사전입니다. 자, 미음. 휴업한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 재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아니에요. 휴폐업은 무조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게 4번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젊은 나이에. 네. 자, 9번. 틀린 거 볼까? 1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야 하나 업무정지 처분은 없다라고 했죠. 2번.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재기업하고자 할 때 신고. 업무정지 기간 만료될 때 신고 없이 즉시. 왜 그럴까요? 등록증 반납이 없어 그래요. 3번.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이중 소속 금하며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할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되는 건 아니다. 맞고요. 4번. 휴업 신고나 업무정지 전부 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 협회 통보하는 거 맞고 5번이 틀렸네요.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잔여 기간 동안 결결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휴업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받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10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요. 자, 이제 85페이지 우리 노트, 서브 노트 31페이지 보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론 설명 드릴 거예요. 이건 무진장 중요해요. 이론 수업할 때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 법령 제과목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정상적으로 봐주시면요. 문제 없이 합격을 해요. 아무 이상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서론이다, 본론이다, 결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서론은 무슨 체결이란 글로 끝이 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 이행이란 글로 끝이 나죠. 결론은 완성, 완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때 체결은 어떤 것이냐?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부탁하는 사람을 의뢰인합니다. 매도를 하면 매도인, 매수하면 매수인 되죠. 이 의뢰인이 계공한테 찾아옵니다. 이때 계공한테 찾아올 때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면 이를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거예요. 계약인데 어떤 계약? 소개 계약이다. 어떤 소개? 여러 사람한테 찾아가는 계약이다. 일반 중개 계약이라 하고 한 사람한테 간다 해서 정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정속 중개 계약은 특정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위는 불특정 여러 사람. 그리고 이거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이걸 권장 권유합니다. 하지만 정속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속 중개 계약 나올 때 추가되어 나온 제도가 있었습니다. 7차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일종의 인터넷 부동산 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업에서는 공인중개사 협회 한 단체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은 있는지 없는지 그 주관이 말합니다. 주관이 말하지만 뭐 그렇게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더 많이 괜찮은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추세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개공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저는 매도인이라고 봅시다. 매도인이 가져온 물건이라고 가정할게요.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매도인이 지금 저한테 물건 팔겠다 의뢰오면 저는 이 집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시험 답할 지역이에요. 이 확인 설명 의무의 경우는 여러분의 책임의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집을 확인하고 매수인,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하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이 계공을 통하여 매수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관계 잘 봐요. 노란색 잡았어요. 이 매도인과 계공은 의뢰인과 계공이죠. 의뢰인과 계공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 사람에게 가게 되면 이를 일반 중개계약이 될 것이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면 정속 중개계약이 될 거예요. 일단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개계약이라고 해두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개계약 1번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역시 이쪽 방향에서 일로 갈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가고 또 의뢰인과 계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개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계공 매수인 할 수 있어요. 그럼 계공 2명이 되죠. 그게 계공 2인 이상은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측면 한 측면이 모여가지고 계공이 없다는 가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괜찮네라고 악수를 하는 순간 요 둘이는 자신들의 의사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자, 거래계약이에요. 자, 이렇게 당사자가 좋다라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시작을 하는 순간, 하는 순간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계공의 눈높이로 보면 중개가 완성된 것이다 하여 중개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조심할 것이 중개 완료 또는 중개 완성이 나오면 계공의 눈높이고요.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래 체결 또는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읽다가 거래 계약, 거래 체결이 나오면 이 계공이 중개가 끝나는 시점이지만 이들의 눈높이라는 말이고요. 계공이 중개 완성 또는 중개 완료라고 하면 이 둘이가 악수한 그날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이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달콤한 말로 꼬드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책임지기 위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라는 것도 동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나한테 따져라. 업무 보정서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업무 도중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거죠. 기본적인 윤리도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도 지켜야 되고. 자, 여기서 준수라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되 예외적으로 번복할 수가 있다. 법적 근거 있으면. 여러분 악의적인 행위 하지 마라. 금지행위. 이런 것들이 밑단에 깔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나면 여러분 후발적으로 반대 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은 지금 중개를 반복이니까 중개업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때 상대적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나오고 신고 필증이 거민을 대체하는 것이니까 이 신고서를 들고
즉 신고필증이죠. 신고증을 들고 가까운 이제 세금대로 가시면 돼요. 즉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요 주제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붉은색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파란색 잡았습니다. 이 행정제재가 나오게 돼요. 행정제재. 행정제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고요. 처분은 정지와 취소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행정벌이라 하여 직간접적으로 혼내는 것인데 행정벌은 다시 갈라져서 징역과 벌금을 내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에 2001년에 일정해서 형사처벌이 있고요. 앞으로 있을 것을 예방하고자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 행정벌 이렇게 되고 행정제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체 40문제 중에 40%, 요 문의에서 40에서 그러니까 16문제죠. 40문제 40%면 16문제죠. 또는 45%, 18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얘들까지 합쳐버리면 22문제를 건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진장 중요하다. 이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렇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내용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